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중국 보복 관세가 테슬라에게 줄 충격이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로봇택시가 흐름을 바꾼다란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나란 주제 다뤄보고요. 공포에 쩔고 있는 시장 상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봅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자자면요. 피바다 is back 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완전 피의 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피바다가 된 것은요, 거의 전체가 피바다가, 그리고 피바다 정도가 이렇게 강한 피바다는 코로나 때 이후 처음 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큰 충격을 시장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바로 이 맵을 보게 되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색깔 자체가요, 거의 다 진한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보통 뭐 옅은 빨간색, 그래서 검정색에 가깝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메가닙 7 중심부터 보겠습니다. 이 마소가요 3.56% 빠졌습니다. 마소가 3% 이상 빠졌다? 정말 많이 빠진 거고요. 애플 어제에 이어서 완전 급락하고 있습니다. 7.29% 빠졌어요. 자, 애플은 지금 중국 충격이 크죠. 자, 애플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 살펴봐 드렸는데, 따로 매크로 우리 뉴스 살펴볼 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위 그 중국에서 90%를 만들어요. 근데 오늘 중국에서 보복 관세까지 나오고 여기도 지금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까지 나오니까 더 얼어붙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당분간 관세 충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7%. 그러니까 도합 지금 뭐 며칠 사이에 20, 30%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7.36% 빠졌어요. 자, 엔비디아 계속 빠지고 있죠. 엔비디아도 중국을 당연히 중국과 이거는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완까지, 그리고 또 한국에다가도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4.15%. 아마존도 크게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은 물건들을 여기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물건들이 많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배제할 수가 없죠. 구글 3.20%. 오늘 M7 중에는요, 구글이 제일 안전해요. 자, 왜 그러냐? 구글은 사실은 뭐 관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독점적인 웹사이트를 그 플랫폼 위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디테일한 거 다른 회사에 비하면요, 뭐 제조하는 회사들과 비하면은 구글은 영향받는 게 아주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메타 5.06%고요. 자, 오늘 테슬라도 많이 빠졌어요. 10% 이상 빠졌습니다. 10.42%. 자, 테슬라도 지금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중국 쪽에 관세까지 때려지니까 이 투자자들이요, 동시에 그냥 공포에 질려버려 더 빠진 겁니다.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 들여다보겠지만요, 중국이 그 보복 관세를 미국에 매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테슬라에 주는 충격, 영향이 어떨 것인가 했을 때에 사실은 그걸 정말 들여다보게 되면 뭐 테슬라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테슬라도 같이 도배급으로 완전히 오늘 폭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뭐 지금 뭐 팔란티어도 11% 이상 빠졌고요. 오늘 뭐 안 빠진 게 없습니다. 작은 주식들 보세요. 주변에도 다 빨간색이죠. 금융주도 대폭락을 했고요. 뭐 금융주가 지금 아래쪽에 7%, JP모건 8%. 이런 경우는요, 정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에 뭐 코카콜라, 카스코, 평소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강한 주식이라고 불리는 주식도요, 그냥 뭐 단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건요, out of control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 그냥 아예 그냥 이거는 컨트롤이 안 돼요.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포의 시장이 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시장 분위기들 다시 좀 디테일한 것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지금 빠지는 모습이요, 거의 코로나 때에 방불케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요, 왼쪽에 우리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since the COVID crash입니다. 코로나19 때 대폭락했을 때 있죠. 그 이후로 최악의 지금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 The worst week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보세요.
저 관세가 이제 발표 된 거 있죠? 4월 그때 이제 2일, 3일 그 구간인데 저 그때부터만 보더라도 완전히 줄폭락을 해버립니다. 보십시오. 쭉 떨어지죠. 쭉 떨는데 뭐 다우, S&P, 나스닥까지 쭉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뭔가 좀 4월 3일 안정되더니 또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건 낙폭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5% 정도 이 올랐던 것이 거꾸로 마이너스 5% 떨어졌으니까 도합 10% 이상 빠진 데다가 거기서 또 15%까지 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끝을 모르고 마치 폭포수가 이 물 위에 떨어지듯이 그냥 막 끝을 모르고 계속 이 하락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세 발표 자체가요 너무 강력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사실 시장이 예측을 못했어. 시장이 어떻게 예상했냐면요. 그냥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180개국까지 갈 거다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시장에는 좀 안정적으로 좀 말랑말랑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들고 온 건요. 그냥 거의 전 세계 미국에다 팔아먹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그냥 부여하는 겁니다. 일괄도 아니고 아예 그냥 그게 맞춤형으로 그냥 다, 이 reciprocal. 그러니까, 그냥 뭐 상호 관세죠. 니네가 그렇게 매겨?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거의 1대1 맞춤형으로 그렇게 관세를 들고 나오니까 시장이 그냥 예측 불허인 거죠.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트럼프 일기 때에 같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거는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죠. 트럼프에게. 뭐 같이 일했던 또 같이 자기 상관이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뼛속같이 공화당원이잖아요. 근데 그분까지도 트럼프가 이거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배가 더 높다라고 그때보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간 미국도 그냥 망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건요. 그만큼 분위기가 지금 이 미국 안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 불에다가 기름을 더 부은 격이 있습니다. 오늘요.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스피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못을 박는 되게 심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자, inflation from Trump's tariffs could be more persistent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완전히 이 초를 쳐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could be more persistent, 더 오랫동안 이거 내려오지 않고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거죠. 경제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더 악화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uncertainty, 불확실성, 트럼프로 인해서 불확실성 정도 있지 그 이외에 그 어떤 이상으로는 평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도 조심스럽게 언어를 선택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템포리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은요. 아예 그냥 이거는 persistent 할 수 있다. 말을 바꿔버렸죠. 더 인플레이션이 더 오랫동안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이든 때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이든은 그래도 좀 롱텀을 해가지고 길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걸 기획했다라면 이건 트럼프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접근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관세가 너무 강력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니까 시장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답이 없는 이건 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트럼프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정책을 쏙 돌린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트럼프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의 이 미친 관세,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현재 어떠한 지금 현재 얘기들이 강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냐면요. 바로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에 대해서요. 올까 말까 하면서 뭐 그렇게 높은 가능성을 두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관세를 180개국 이상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뒤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니까 자, 그 상황에서 중국이 잠잠했거든요. 첫날에는요. 근데 그 다음날 중국이 무서운 보복 관세를 들고 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때려줄게. 중국이 아예 그냥 뭐 심하게 들고 나왔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요. 미국 안의 경기 침체 가능성
2025년도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probability of US recession in 2025 has surged to 60%라는 거야.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무려 60%? 자, 이건요, highest level in month. 최근에 들어서 가장 역대급 수준입니다. 자, 지금 뭐 JP 모건이랄지, 보통 모건 스탠리랄지 다들 예측치를 내놓는데, 뭐 많이 오르면 한 40%까지 올라갔거든요. 보통 30, 뭐 20%대 이랬는데, 지금 60%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오늘요, 관세를 약하게 한 것도 아니고 무려 모든 미국 제품에 대해서 34%입니다. 34%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도 물건 못 팔아요. 그 중국도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안 그래도 미국의 물건들이 가격이 비싼 편인데 이렇게 되면 완전 이제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유 때문에 관세가 60% 가능성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는요, 원래 옛날부터 이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내릴 때부터 온다라고 그때부터 계속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완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가능성이 이제 없고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게 뭐였습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긴 안목으로 이제 완전 긴 안목으로 이 성장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건 없고 골디락스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 골디락스보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많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이게 분위기가 삽시간에 이제 안 좋아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기업들이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면 매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매입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 씀씀이를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물가도 올라가는데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아픈 환자가 이렇게 아프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비자들이 써야 되는데 너무나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그냥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다 이제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적금 통장에 넣어놓거나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되면 뭐예요? 침체가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렇게 이제 막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거듭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 자, 제롬 파월 의장에게 이제 금리 내려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는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This will be a perfect time for Fed Chairman Jerome Powell to cut interest rate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퍼펙트 타임이라는 거죠.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리기엔 아주 완벽한 시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트럼프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를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자, 보시면요.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He's always late. 제롬 파월 항상 느리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he could now change his image and quickly라고 합니다. 자, 항상 늦었죠. 뭐 늦은 거 있죠. 지난번에 22년도에 금리가 물가가 이거 일시적이라고 그랬다가 막 뒤늦게 후다닥 막 다시 금리 올리고 막 난리쳤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도 항상 늦었는데 이번에 또 늦을 거냐라는 거야. 지금 너무 더 늦어버리면 경기 더 부러지니까 빨리 이제는 금리를 내려 이 얘기 그죠. 그래서 이미지 바꿔라. 너도 항상 이 뒷북친다고 욕도를 먹지 않냐. 빨리 바꾸고 빨리 퀵걸리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냐. 이거는 트럼프가 확실히 했죠. 에너지 가격 내려갔죠. 오일 가격 내린 거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다 보면 전부 다 지금 제가 그동안 트럼프의 전략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est rate are down입니다. 여기서 인트레스는 10년물 금리거든요. 어저께 4% 붕괴된 거 봤죠? 3%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flation is down.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냐라고 했죠. 이거는 뭐 조금 약했어요. 어찌됐건 뭐 조금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even eggs are down 69%. 자, 계란 가격도 지금 69%나 내려왔다. 다시. 뭐 이것도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막 사들여 가지고요. 자, 그리고 잡도 올라갔고 이게 전부 다 within 2 months. 2달 안에
만들어냈다. 내가 2달 안에 만들어냈고 a big win for America. 아메리카를 위해서 정말 큰 승리를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 내려가고 있고 인트레스트 10년물 금리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고 에그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자, 지금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cut interest rates and 제롬에게 그 대놓고 이제 금리 빨리 내리자 stop playing politics 정치 그만하고 빨리 내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게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이런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지금까지 제가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제가 트럼프의 의도를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며칠 동안요. 그 트럼프는요 지금 올해 미국이 갚아야 될 돈이 7조 달러예요. 그게 단기채로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 그래프 다 보여드렸죠. 근데 그걸 갚거나 아니면은 리파이낸스를 했나 말씀드렸죠.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리파이낸스 하려면은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특히 10년물 금리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리파이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주식시장이 더 크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볼 때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돼야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요.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설명 다 해드렸었죠. 얼마 전에. 근데 이렇게 지금 안 좋으니까 빨리 금리 내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시에 트럼프는 이 제롬 파월,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기준금리 내려야지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경기 침체 들어갈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경기 침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 빨리 움직여야 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런 걸 좀 보시면요. 트럼프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기대감 갖기 쉽지는 않지만요. 트럼프도 나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리까지 내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넘어버리면 이게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로 완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이까지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금리 좀 내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거를 본인이 정말 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가 정답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며칠 더 끌어도 되는 건지 6개월 뭐 한 달 더 끌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멈춰야 되는지 그거는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고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거기서 잘 빠져나와야 되는 건 트럼프의 몫이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몫입니다. 자, 그런 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관세가 테슬라에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얼마만큼 테슬라 충격을 받을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했죠. 자, 어저께 트럼프가, 그저께죠, 이제 일괄적으로 막 각 나라별로 이제 도표를 갖고 와서 디테일하게 각 나라별로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 자체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 뭐 이 양보할 생각은 없냐 막 이랬더니 트럼프가 no 전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나중에 분명히 협상할 거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중국이요 왠지 모르게 조용했어요. 중국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중국이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China hits back a Trump with 34% tariffs라고 합니다. 자, 차이나의 역공, 차이나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모든 제품, 자, 미국의 제품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 all imports입니다. From the US에 대해서 34%, 무려 34%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4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April 10th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4월 10일이면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현재 시간을 두고 있는데 모든 지금 미국 제품들의 34%다. 와, 이건요. 이건 엔비디아에게도 충격을 주고 또 뭐 많은 사실은 모든 회사들에게 다 충격을 줍니다.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지금 거의 90% 가까이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 들어가는 것들을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받아오고 미국에서도 받아오고 다양한 곳에서 받아온단 말이죠, 물건들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전부 다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들을 조립해야 되는데 그럼 관세가 붙어버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돈이 한 3,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에겐 거의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테슬라도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 어제까지 잘 버티다가 오늘 지금 10%까지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테슬라가 빠진 것도요, 이렇게 똑같이 중국의 보복 관세가 튀어나오니까요,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테슬라에게도 충격이 크겠구나, 이런 얘기가 돌면서요, 테슬라도 완전히 데미지를 크게 받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제품들을 34%까지 때린다라는 게 사실 테슬라군요,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겐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자, 테슬라의 그 중국 내에서 공급화 시킨 거 있죠. 즉, 체인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세워지면요, 그 주변에 부품 공급사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군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울산을 잘 생각하라 그랬죠.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그 울산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주변에 쫙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소기업들이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냥 뭐 산업 단지가 돼버린다고 말했죠. 그래서 한 도시를 먹여 살리죠. 그래서 울산을 가보면요, 울산이 되게 잘 살아요. 울산 도시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그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으면 이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그 서플라이 체인을요, 과거에는 테슬라가 처음에는 한 60% 정도, 뭐 50% 정도는 다 미국에서 갖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완전 로컬라이즈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테슬라의 모든 부품들을요,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퍼센테이지가요,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3년도가 95%였거든요.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공식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머스크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지금 한 98% 정도 된다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95% 이상이다, 이건요, 그냥 거의 현지에서 다 공수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냥 우리가 액면만 놓고 본다면요, 테슬라는 이 중국의 관세건 미국의 관세건 의미가 없어요.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는 굉장히 좀 안전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에서 보복 관세가 튀어나오니까요, 이 완전히 가치 충격,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팩트를 알면요, 이거 그렇게 영향 받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막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로컬 회사들이 어떤 물건을 또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로컬 회사들이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부분도 거의 다 중국에서, 로컬 회사들도 가능하면 중국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데미지가 가장 적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력은 그렇게 없다. 우리가 그 팩트를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뭐 관세 충격은 충격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테슬라가 our Tesla is doing, 우리 테슬라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항상 테슬라의 본질에, 우리 회사 투자하는 회사의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가는 오늘 테슬라가 관세에 직격탄을 맞을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 이 주가는 더 많이 흔들릴 때는요, 그건 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주가를 보기보다는요, 견고하고 확실한 테슬라의 그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항상 투자할 때는요, 장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는 끊임없이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 intrinsic value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것까지 항상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회사 자체는 변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늘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흔들거리는
흔들거리는 우리 주가를 쳐다보기보다는요, 항상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이버캡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이버캡이 이제 두각을 보여내고 있는데요. 지금 그 텍사스 공장에서. 자, 오늘 5가지로 또 이 사이버캡이 갖고 있는 소위 테슬라 로보택시의 경쟁력을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정리를 또 다시 해보면요. 지금 1번 보세요. 위에 파란색으로 하였던 거요. 사이버캡이 현재 지금 그 대략적으로 계산이 마일당요 0.2센트에서 0.4센트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좀 더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0.5센트 정도로요. 자, 근데 우버 있죠? 이제 미국에서 우버가 지금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돼요. 마일당요. 근데 요즘은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더 많이 비싸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일당 1달러, 2달러 더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면 벌써 이 지금 만약에 0.2센트를 받는다 그러면 저기서 1달러라 그래도 이게 5배가 차이 났죠. 그리고 뭐 지금 어찌됐건 간에 거의 가격 자체가요. 한 0.40에서 저기가 2달러 받으면 이것도 5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뭐 5배가 아니라 한 3배로 줄일 수도 있고 2배로 줄여도 되겠죠. 어차피 마진율 경쟁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경쟁사들이요.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unsustainable인 거야.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끌다간 그냥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버나 지금 리프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지금 우버가 더 좋거든요. 리프트보다 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리프트가 먼저 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차근차근 종말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2 보면요. No driver will be needed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이버캡의 장점은 뭐예요? 이 로보택시에 운전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사실 운전하는 사람이 가격이 제일 익스펜스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우버예요. 사람들이 직접 운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가장 커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익스펜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이 우버가 아니라 사이버캡, 우리 테슬라 로보택시는요, 운전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사라지니까 사실은 경쟁력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라이드 헬링 서비스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지금 마진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겠죠. 자, 그 다음 넘버 3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던 건데, 자, 일단 테슬라가 manufacturing software,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본인들이 제조하죠. 소프트웨어까지 관리를 해요. 둘 다를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둘 다를 테슬라가 컨트롤하니까 사이버캡은 이 어떤 많은 전 세계 지역에다가 스케일을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선보이는 거, 이게 지금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국한되니까, 야, 텍사스 어스틴에 해서 이거 어느 세월에 뭐 되겠어 이러지만요. 이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전 세계의 스케일을 한꺼번에 쫙 뿌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해결되면 각 지역마다 니네 로보택시 해도 돼라고만 법적인 것만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뿌리는 건요, 한순간이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됩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테슬라의 확장성은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우버는 그냥 그냥 파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넘버 4 보겠습니다. 100% 일렉트릭하죠. 사이버캡이요. 로보택시의 지금 종류가 전부 다 100% 전기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low maintenance죠. 그러니까 소위 관리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 메인테너스 할 게 없거든요.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와이어리스 차징입니다. 충전도 이제 무선 충전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사들이 이거는 경쟁하기가 힘들어요.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요, 내연차 운전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차도 사실 이 주인들이 갖고 오니까 자기들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모든 걸 다 자기들이 통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절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넘버 5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고 FSD의 데이터가 지금 앞으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의 퍼포먼스와 안전성을
우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들겠죠. 지금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쯤 되면요,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거예요. 그러면 우버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훨씬 더 사람보다 안전한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이 테슬라 로보택시는요,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정말 혁명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그냥 계속 로보택시 하니까 에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요, 등장하게 되면 앞으로 빠르게 바뀔 세상은요, 마치 챗 GPT가 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바꿨던 거, 그런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지금 세상이 오고 있고, 그걸 테슬라가 세상을 바꾸는데 아예 가장 중심에 서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요, 지금 변동성 심할 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주가는 늘 흔들립니다.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hold on to 해야 되는 거, 붙잡아야 되는 거는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막 그 언론들이 트럼프가 머스크를 쫓아낸다, 뭐 트럼프 내각에서 드디어 머스크가 이제 끝났다, 다 버리구나, 트럼프가 결국은 머스크를 쓰다가 버리는구나, 이런 막 뉘앙스로 글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언론들도요. 그래서 뭐 트럼프 일기 때처럼 갖다 버리지 않냐고, 자기 필요 없으면 막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머스크도 마치 뭐 트럼프 행정에서 잘린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어제도 반스 부통령이 나와서 직접 얘기했죠. 머스크는 도지를 그만두더라도 트럼프하고 자기에게 어드바이저로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앞으로 이 인공지능 쪽에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에어포스 원 타는데요, 그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머스크가 이제 이 백악관을 떠나는 거냐, 더 이상 이제 정부랑 일 안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직접 얘기합니다. 대놓고요. 빨간색으로 알아보세요. I want Elon to stay as long as possible라고 합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가 가능한 한 많이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트럼프는요, 머스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사실 칼을 맡겼지 않습니까? 본인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머스크가 해주니까, 사실 이제 머스크도 우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못마땅한 건 사실이죠. 왜냐면은 이 테슬라 주가도 영향을 받고 테슬라 회사들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 영향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팩트 자체는 뭐냐면요, 트럼프는 머스크를 내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지 계약이 끝나더라도 또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언론들은 자꾸 흠집내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도지를 통해서 막대한 지금 이제 뭐 데미지를 곳곳에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 질투 세민하니까 계속 이 부분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냥 이제는, 머스크는 그냥 사실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잖아요, 재정적으로. 그건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 보세요. I want Elon to stay as long as possible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저 상무장관 보십시오. 룻닉이죠. 이게 이제 머스크가 저 사람을 밀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아무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원래 머스크하고 저 뒤에 상무장관하고도 가깝고 이러니까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그냥 뭐 알지도 못하고 맥락도 모르고 자꾸만 끝났다, 뭐 헤어졌다 이러는데, 바보 같은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상상력으로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모르고. 근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국은 그대로 갖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요, 거의 그냥 쓰레기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이 안에 테슬라 소식에 대해서 전달할 때는요, 미국에서 택가들의 입장을 그대로 갖다 뺏기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빈약합니까? 사실 미국 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슬라가 광고도 안 하죠. 그리고 언론들 중에 포드나 GM에게 도움받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여기에 지금 정치까지 이 트럼프를 돕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반대더라도요. 그렇게 글을 쓰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트럼프는 머스크가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머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왜냐하면 정치를 자꾸 하면 할수록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불구하고 회사가 자꾸 데미지를 받으니까 그럼 주주들이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머스크도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아마 어떤 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가가 많이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여전히 200대 중반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마 트럼프가요 지금 본인도 속으로는 지금 중국의 역공이랄지 다른 나라들 반발이랄지 사실은 지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빚 이번에 그 갚아야 될 것만 리파이낸스만 하고 나면요 아마 많은 부분 되돌리고 협상할 거. 본인은 협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각 나라들이 협상을 하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세요. 지금 애플 주가가 거의 20-30% 빠져도 우리 그 워렌 버핏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침에 코카콜라, 맥도날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신문 읽고, 독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다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여유를 가지시고, 뭐에 집중하라고요? 운동하시라고요. 운동하시면서,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열심히 체력 관리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주가는, 완전 시장은 또 바뀝니다. 다 끝날 것 같지만 시장은 또 바뀌어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니까 또 그런 봄날이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서울의 봄은 반드시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저뉴스였습니다.